지식과 지혜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2025년 베스트셀러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요란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는 튼튼하고 단단한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행복을 찾는 방법이 아니라 불행에 대한 수비력을 길러주는 58가지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은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 전에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해 찌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을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다. 2024 파리 올림픽 10m 공기소 총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반유진 선수의 노트북에는 이런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어차피 이 세계장은 나다. 16소녀의 귀여운 멘탈 관리 비법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 행동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자기 충족적 예언, 20세기 초 등장한 사회심리학 이론이다. 자기 충족적 예언의 사전적 정의란 이렇다. 특정 상황을 마음속에서 실제라고 결정해버리면 그에 맞게 내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다시 말해 말이 시가 된다는 것이다. 어딘가 주술적인 면모가 넘치는 사이비 교리 같지만 사실이다. 100년 전 사회학자 윌리엄 토머스에 의해 정립되어 현재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진짜 사회학 이론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이론을 좋아하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노력했다와 같이 인과관계를 그럴듯하게 맺어놓은 부실한 이론 같다고나 할까?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또한 이 이론이지 않을까 싶었다. 우린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나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겸손은 미덕이다. 지나친 자신감은 재수 없음과 동의어고 실패했을 때 실망할 것을 대비해 스스로에게 부단히도 이 말을 세뇌시킨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물론 그 말들은 실제로 추락했을 때의 아픔을 덜어주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날개마저 빼앗아갔다. 패기 있게 도전하는 법보다는 현명하게 포기하는 법을 추월하는 상상보단 보수적인 한계치를 더 많이 상정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 하는 후회들 역시 대개 이런 어미들로 끝났다. 그때 그거 해볼걸. 말에는 분명 힘이 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은 머리 위 천장이 되어 우리 한계를 정의 내리는 굳건한 벽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 남에게 잘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나에게도 꼼꼼히 계산적으로 잘해야 한다. 한마디로 모든 게 변하진 않겠지만 말 한마디로 내 마음만은 바꿀 수 있으니까. 포기가 도전이 되고 한계가 가능성이 되고 겸손이 자신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개그우먼 장도연 씨는 공연 전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관객 앞에서 이런 주문을 외운다고 한다. 여기 있는 애들 다 내 밥이야. 국내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반유진 선수 역시 평소 꾸준히 생각해왔다고 한다.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줘야 하는 말 역시 그런 것 아닐까? 지독히도 열심히 달려온 스스로의 허파에 바람 좀 팽팽하게 넣어줘도 괜찮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을 좀 더 믿어보자. 열심히 해온 스스로에게 좀 더 큰 가능성을 쥐어주자. 우린 언젠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이 날 수 있는 사람이다. 꾸준함이라는 이름이 재능. 아내는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픈 사람이다. 35년 인생에 지각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을 나는 아내를 제외하곤 만나보지 못했다. 고등학생 때는 체력장 오래 달리기를 끝끝내 완주한 뒤 과호흡으로 실려나갔다고 한다. 아내에겐 변명이 없었다. 타고난 저질 체력임에도 선천적으로 아픈 곳이 많음에도 그게 뭐. 아내는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냈다. 솔직히 그런 아내가 좋진 않았다. 2010년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내의 생일. 김정은의 초콜릿 방청 당첨 문자를 들고 뛰어온 내게 아내는 말했다. 오늘은 개강 후 첫 수업이라 못 가.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아마도 그런 소리였으리라. 아내는 못 알아듣는 내게 다시 한번 맑은 딕션으로 답했다. 오늘은 한 학기의 수업 커리큘럼을 듣는 중요한 날이라 못 간다고. 꿈인가 싶었다.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많았다. 시험 기간이라 끝내야 하는 업무가 있어서 남들은 잘만 하는 흔한 핑계 한번 대지 않는 아내가 미웠다. 짜증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아내가 멋있었다. 개근이라는 말이 조롱이 된 시대에서 아내는 하나 남은 천연기념물 같았다.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싫어. 아내는 점차 나에게 예쁜 것을 넘어 멋진 사람이 되어갔다. 가끔은 글 쓰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 아니 솔직히 자주 때려치우고 싶다. 자극적이지도 효용적이지도 않은 내 글이 보이는 성과에 지쳐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바로 옆에서 자신이 길을 우직히 걸어가는 사람을 본다. 아내는 타인의 훈수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스스로 정한 일을 별다른 불평 없이 해낸다. 아쉬운 결과에 후회를 길게 하지 않는다. 아내는 미련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에 꾸준히 할 수 있다. 세상에는 메달이 없는 레이스가 더 많다. 누군가는 그딴 걸 왜 하냐고 묻고 또 누군가는 그래서 뭐가 남았냐고 따진다. 매 순간 효용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기에 우린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꾸준함을 미련함이라 비웃으며 묻는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남는 게 뭔데? 정작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인데 미련해서 꾸준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서 꾸준할 수 있다. 무언가를 남겨야 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 그렇기에 꾸준함이란 미련함이 아닌 단단함이다. 요란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사는 튼튼한 태도다.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건 생각 이상으로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어떤 단점을 뒤집으면 능력이 된다. 올 한 해 가장 즐겨본 연예인을 꼽으라면 단연 브라이언이다. 청소광이라는 컨셉도 신선했지만 무엇보다 풀파워로 예민한 게 좋았다. 원치 않던 지인의 방문에 반갑지 않음을 당당히 표하고 동의 없이 집을 들추는 동료 연예인들에겐 시원시원하게 외쳤다. I hate people. 예민한 나로서는 대리만족을 느낀다. 예민함도 위트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 퍽 반가웠다.
그런 브라이언에게 오은영 박사님은 말했다. 정신적 과잉활동 상태네요. 이른바 PESM.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통제불능 상태로 정신적 질환의 일종이라고 했다. 네? 당황스러웠다. 분명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이었는데 과한 예민과 청결은 어느 곳에서는 예능이 또 어떤 곳에서는 질병이 됐다. 왜 이리 해석이 다를까? 며칠을 고민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 어떤 문제는 뒤집으면 능력이 된다. 정말이었다. 청소관과 오은영이 금쪽 상담소 두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브라이언의 행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 같았다. 굳이 다른 점을 찾아본다면 비추는 조명의 위치랄까? 청소광에서는 예민함의 긍정적 측면을, 금쪽 상담소에서는 부정적 측면을 보다 굵게 비췄다. 같은 대상이어도 비추는 조명의 위치에 따라 다름도 틀림도 특별함도 될 수 있었다. 상대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얼굴은 조명의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로 보인다. 뚜렷했던 턱선도 빛이 조금만 틀어지면 왕 주걱턱으로 왜곡되고 귀여웠던 콧망울도 빛이 어긋나면 호박코로 변신한다. 성격이라고 다를까? 성격의 장단도 그 자체보단 그걸 비춰보는 나에 의해 결정된다. 성격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이 붙어있다. 예쁘게 놓인 양말의 자수도 뒤집으면 괴물로 보이는 것처럼 내가 보고 신고 입고 뒤집는 방향에 따라 못난 성격 역시 얼마든지 예쁜 그림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단점을 뒤집으면 뭐가 나올까? 부정적이다 신중하다, 예민하다 섬세하다, 성급하다 추진력이 있다, 냉정하다 객관적이다, 겁이 많다 안정적이다. 무엇이 되었든 생각보다 훨씬 더 근사한 면이 나타날지 모를 일이다. 요약.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베스트셀러 1cm 다이빙이 작가 태수가 2024년에 출간한 에세이로 조용하고 단단한 삶의 태도를 통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탐구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종종 놓치고 있는 행복의 본질을 조용히 되새기게 합니다. 저자는 행복은 요란한 감정이 아니라 별다른 일이 없는 하루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불행을 피하고 평온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특히 행복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불행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일상의 작은 평온함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큰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행복의 본질과 성숙한 삶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